자, 24페이지 9번 문제는 식을 쓰는 게 반입니다. 이 식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어디까지 쓸 줄 알아야 되냐면 색깔로 구분할게요. 이렇게 된 식을 쓰는 게 1번식이에요. 그럼 1번식은 지금은 처음이니까 일단 낱낱이 써드릴게요. p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은 qx가 되고 나머지가 r이 남습니다. 얘는 왜 x가 없죠? 그러면 나누는 게 1차이기 때문에 남는 나머지는 1차보다 작은 상수가 남아야 돼서 얘는 x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게 표현은 있지만 이 식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사칙 연산으로 이 항등식을 처리해야 되는데 땡땡땡으로는 문제를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나눔을 당하는 식은 나누는 식과 몫의 곱이며 나머지의 합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2번 식은 이거거든요. xpx를 x 플러스를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분합니다. 그럼 2번 식은 xpx를 x 플러스 1로 바로 이어서 쓰는 거예요. 얘처럼 안 쓰고 x 플러스 1로 나누면 뒤에 뭔가 곱해져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 곱해져 있는 게 몫이에요. 뒤에 뭐가 더하기나 빼기로 붙어 있겠죠? 그 뒤에 뭔가 붙어 있는 이 부분이 나머지예요. 이렇게 표현하라는 뜻입니다. 이 식을. 그런데 정확히 px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직접 나눌 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를 이용해야 되냐면 이 식을 이용해야 돼요. 이 식의 양쪽에 양변에 x를 곱해요. 그럼 xpx는 근데 여기는 하나양으로 봐야 되죠? 곱하기 되어 있으니까. 그럼 x를 곱해요. x 곱하기 x 플러스 1 qx가 되고 뒤에 아래도 x를 곱하는 거니까 뒤는 rx가 이렇게 붙을 거예요. x를 곱했으니까. 근데 보셔야 될 게 우리는 이 꼴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x 플러스 1과 뭔가의 곱으로. 그럼 x 플러스 1이 있고 뭔가의 곱. x와 qx. 그럼 얘가 몫인가? 그럼 나머지는 뒤에 붙어 있는 얘가 나머지구나. 이렇게 쓰면 답이 없어요. 이 답이 없죠. 그러니까 왜 이 답이 없냐면 아까 잠깐 했었는데 나누는 식이 1차식이면 몫은 뭐가 와도 상관없지만 나머지는 1차보다 작은 상수가 와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rx라는 1차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는 나머지가 1차인데 나누는 식도 1차이기 때문에 다시 나머지를 x 플러스는 1차로 또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라는 얘기죠. 뭐냐면 예를 들어 14를 3으로 나눠요. 그럼 원래 몫은 4가 되고 나머지 2가 남습니다. 이렇게 써야 맞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마치 이런 느낌이죠. 14를 3으로 나누는데 몫을 4로 안 잡고 3으로 잡아요. 그러면 남는 나머지는 5가 되겠죠. 그럼 위에 있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지 아래 있는 표현은 적절치 않잖아요. 틀린 건 아니지만 저렇게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머지가 나눈 숫자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더 나눠줘야 돼요. 다시 이 나머지 5를 3으로 나누고 그럼 몫은 1이 되고 나머지가 2가 남죠. 이 식을 3 곱하기 3 더하기 5를 3으로 다시 나눴으니까 몫 1의 곱이며 나머지 2의 합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럼 그리고 나면 이 3 곱하기랑 이 3 곱하기는 공통 부분이니까 3 곱하기를 바깥으로 빼내면 3 플러스 1 더하기 2가 돼서 이게 위에 있는 이 표현이에요. 3 곱하기 4 더하기 2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숫자로 보니까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얘도 그런 거예요. 여기 나누는 식이 x에 대한 1차식이었는데 남는 나머지가 또 x에 대한 1차식이므로 여기는 rx를 저기 있는
여기 있는 Rx를 저기 있는 x 플러스 1로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1차, 얘도 1차. 앞에 있는 개수만 맞추면 되니까 R만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항이 두 개니까 분배될 겁니다. Rx 플러스 R. 그래서 위에서 R을 빼게 되면 얘는 지워지고 마이너스 R. 그럼 여기는 Rx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Rx라는 식은 나눈 식과 몫의 곱이겠죠. 그래서 x 플러스 1과 R의 곱이면서 이만큼 나머지가 덧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R 이렇게 돼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제 앞에 거를 붙이는 겁니다. 앞에는 이거였죠. x 플러스 1 qx q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 했던 이 부분. 이렇게 5를 다시 이게 나눗셈을 통해서 이렇게 분리했지만 우리는 목과 나머지를 완벽히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요 두 분을 다시 이렇게 공통인수로 묶어주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 두 분에서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눴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면 x 플러스 1로 묶어줘야 돼요. 그러면 x 플러스 1이 빠져나오면서 인수분해 됐어요. 빠져나오면 얘가 남죠. x, qx. 얘는 이게 빠져나오면 뭐가 남나요? 여기 플러스 r이 남죠. 얘가 빠져나오면 플러스 r. 그 뒤에 나머지 마이너스 r. 이렇게. 드디어 x, px가 x 플러스 1과 무엇의 곱입니까? 그러면 여기의 곱이죠. 이게 몫이 되어버렸어. 뒤에는 이 부분, 얘가 나머지. 마이너스까지 끼고 전부 다가 나머지. 이 답을 찾아보면 이 답이 5번에 있습니다. 어렵죠, 조금?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워질 겁니다, 나중에는. 이 문제는 약간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거보다 실제로 더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게 될 거라 다시 빠르게 한번 갈게요. 빠르게 정리해서. 1번식은 문제를 읽으면서 이제 식을 빨리빨리 쓸 수 있어야 되는데 px를 x 플러스 1과 목 qx의 곱 나머지 r의 합이라고 썼는데 xpx를 x 플러스 1로 남는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는 xpx가 x 플러스 1과 뭔가의 곱이라 이 뭔가 몫이 되고 뒤에 뭔가 나머지가 남는 이 꼴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맞추기 위해서 양변에 x를 곱해서 xpx를 쓰고 여기 x 곱하고 여기도 x를 곱한다. 핵심은 이제 여기서부터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식을 만들려면 나눈 게 1차이기 때문에 남는 나머지는 1차보다 작은 상수가 남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1차가 남기 때문에 나누다 덜 나눴다는 뜻이에요. 더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더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r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목 r과 곱해지면서 rx 플러스 r이 붙고 이걸 위에서 r을 빼내면 실제 나머지는 마이너스 r이 남는다. 그래서 이 식이 x 플러스 1 qx는 쓰고 얘가 이렇게 표현돼야 되겠죠. 얘가 x 플러스 1이라는 식과 r의 곱으로 표현되고 남는 나머지 마이너스 r로. 그래서 이 꼴을 완벽하게 정리하려면 x 플러스로 최대한 묶어야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1로 최대한 묶은 식 x 플러스를 묶어내면 남는 부분은 이렇게 x, qx 남는 부분 플러스 r 하고 얘는 x 플러스 1이 없으니까 바깥으로 빼내서 이렇게 목과 나머지를 분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식을 저 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시오인데 그냥 아무래도 치환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죠. 같은 숫자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2025를 x라고 더 봅시다. 식을 바꿨어요. 저기는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를 얘로 나누면 2025가 x니까 x 그럼 2026은 x 플러스 1의 곱이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걸로 나누면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 여기에 뭐가 더 곱해지는 게 있을 텐데 걔가 몫일 테고 그 다음은 뒤에 나머지가 남을 테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아까처럼 그렇게 풀면 좀 어렵고 이건 2차잖아요. 나눈 식이 2차이므로 남는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
이러고 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직접 나눗셈 하는 게 나아요. 직접 나눗셈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저기 있는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을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 이게 x제곱 플러스 x가 되죠. 이걸로 나누는 겁니다. 이제 몫을 직접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3차, 2차 그럼 x가 하나 필요할 테고 분배하면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위에서 아래를 빼내면 네, 바로 그냥 1이 남네요. 다 지워지고 그럼 남는 나머지가 여기 나누는 숫자보다 차수가 낮기 때문에 더 할 건 없죠. 그렇죠? 쓰시면 돼요. 얘로 나누면 x 플러스 1로 나누면 얘가 몫이죠. x가 곱해지고 남는 나머지는 1이 남는다. 그래서 몫을 구하시고 그러면 몫은 얘가 몫이에요. x 나머지는 이게 나머지 1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치환한 거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죠. 네, 그래서 몫은 2025 네, 나머지는 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수치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집어넣어야 될 숫자는 아무래도 2가 좀 제일 적당해 보여요. 첫 번째 x에 2를 대입한다. 그럼 좌변은 4 플러스 2a 마이너스 5 우변은 이게 0이 돼서 c만 남죠. 이렇게. 그래서 이건 2a 마이너스 c는 1 이런 식이 하나 ac에 대한 식이 하나 나왔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x에 뭘 집어넣으면 또 적당하냐면 0 같은 거 대입해 봅시다.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5 우변은 여기다 0 x에다 0 대입하면 이거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고 이거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이렇게. C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3. 그럼 C값 3을 마이너스 3에다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3이 1이 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2니까 A값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숫자가 거의 다 나왔으니까 이제 마지막은 나온 값을 집어넣어서 x제곱 a가 마이너스 1x 플러스 마이너스 5는 얘만 모르죠. 좀 b만 모르고 나머지 다 알아요. c는 마이너스 3. 이제는 b를 지우면 안 되니까 네, 뭐 여기는 2 같은 거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0 같은 거 집어넣어도 안 되고 그럼 뭐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적당히 1 같은 거 계산하기 편한 1 같은 거 집어넣읍시다. 1 빼기 1 마이너스 5는 1 집어넣으면 b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곱이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좌변 계산하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b는 1 이렇게 되겠네요. a, b, c가 이렇게.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그냥 수치 대입보다는 계수비가 훨씬 더 쉽겠네요. 뭐 일일이 계산 이렇게 다 하는 것보다는 그냥 빨리 분배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문제 같아요. 다음 다항식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a 플러스 b 값을 계산하라는 문제인데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는 일단 내가 풀이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직접 나눗셈 하는 거예요. 어차피 못간 나머지를 나누어 떨어지니까 직접 나눗셈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거를 나누는데 이거는 직접 계산하려면 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분배되어 있는 상태가 보기 좋으니까 저걸 분배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일 거예요. 세제곱이에요. 여기 세제곱 미안합니다. 세제곱 그럼 여기 3차 여기 2차 그럼 일단 x가 필요한데 개수도 필요하죠. 2x가 필요해요. 분배합니다. 2x 세제곱 플러스 요거는 항을 좀 벌릴게요.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여기는 4x 제곱 플러스 2x 위에서 아래를 빼내게 되면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x 플러스 b 이렇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2차 나누는 것도 2차 한 번 더 나눌 수 있죠. 개수를 맞추려면 마이너스 4 분배하면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 위에서 아래를 빼내면 이게 플러스로 바뀌니까 a 마이너스 2 플러스 8이니까 a 플러스 6x 이걸 빼게 되면 이게 플러스로 바뀌죠. 플러스 b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이제 남는 나머지가 1차식이죠. 근데 나누는 게 2차식이니까 이게 나머지가 맞아요. 차수가 나누는 식보다 나머지가 차수가 작아지면 그때부터 이건 정확히 나머지가 되죠. 근데 나누어 떨어진다고 됐네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는 나머지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0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가 0이 돼야 되려면 A는 얼마 줘야 되죠? 마이너스 6 줘야 돼요. 그렇죠? B는 얼마 줘야 되나요? 마이너스 4 줘야 되겠죠. 그래서 A와 B를 더하면 마이너스 10이 정답이다.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 풀이고, 두 번째 풀이는 적당히 짜맞추는 거예요. 2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이것도 아까 말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여기에 뭔가 곱해져 있겠죠. 그 뒤에 나머지는 없어요.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그럼 뒤에 나머지 없는 상태로 여기서 이제 해결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2차. 그럼 얘는 당연히 1차식이 와야죠. 그래야 2차와 1차를 곱하면 3차가 될 테니까. 그 앞에 있는 개수는 2x가 오겠네요. 뒤에 이제 상수만 맞춰주면 되는데 상수는 여기 상수 b잖아요. 그럼 이렇게 곱해서 b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 플러스 b 주는 겁니다. 이제 분배해서 좌우로 비교하시면 돼요. 분배해 봅시다. 분배하면 2x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bx제곱, 여기는 4x제곱. 묶어보면 b 플러스 4x제곱. 되나요? 그 다음 이제 1차항 남은 게 여기 2bx, 여기 2x. 그럼 2b 플러스 2x. 마지막 상수항 b 이렇게 나와요. 좌우로 비교하다 보니까 제일 쉬운 거는 좀 여기 2차항 계수가 없는 상태라 지금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0x 제곱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게 0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b 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4. 그다음 이제 a 값을 찾으려면 a 값은 1차항 계수, 여기 1차항 계수. 여기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6이 된다. 뭐 이런 방식도 있고요. 근데 이것 말고도 사실은 뒤에 보면, 뒤에 가보시면 뭐 조립제법이라는 걸 통해서 다르게도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풀이가 좀 다양하고 더 많이 배우면 좀 미분으로도 풀 수 있거든요. 미분 풀면 더 쉬워요. 이 미분법을 알면 더 쉬운데 아직은 미분법은 이제 고등학교 2하는 가야 할 수 있는 거라 나중에 선생님 필요하면 고1 과정 좀 지금은 우리가 이게 정규국가를 정확히 밟기보다는 가볍게 한번 하고 넘어가는 파트이기 때문에 정말 기초적이고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것만 할지 좀 복잡한 거는 좀 선생님 배제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우리가 정규국가로 완벽히 들어가면 그때는 필요하면 미분에 대한 설명도 같이 곁들여서 이거를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식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나머지 정리는 단어 뜻이 어느 정도, 단어가 뜻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는데 나머지를 정리하는 식이에요. 나머지를 집중적으로 보겠다라는 식인데 대신 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첫 번째. 이제 우리 이런 용어는 좀 정리하고 봅시다. 요즘 이런 용어를 잘 안 쓰긴 하는데 이게 말하면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만약 fx를 이건 함수가 아니고 그냥 x가 들어있는 다항식이에요. fx를 gx로 나누면 몫은 qx가 되고 나머지가 rx가 남는다. 보통 이 식을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게 쓰죠. fx는 나눈식 gx와 몫 qx의 곱으로 표현되며 나머지의 합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랬을 때 우리가 기존에 이제 알고 있었던 게 얘가 얘보다 차수가 커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이름이 얘는 보통 제수라고 불러요. 나누는 수 혹은 나누는 식이라는 뜻이에요. 제. 가감승제라는 말 들어봤어요?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가감승제. 가는 더한다. 감은 뺀다. 승은 곱한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왜 x의 제곱할 때 어떤 분들은 x 2승, 뭐 x의 3승 그런 말 못 들었나요? 그 옛날 표현이거든요. 승이라는 표현이 옛날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2x의 세제곱 그러면 2x 3승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신데 승은 곱한다. 이 제가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누는 식 또는 나누는 수를 보통 제수라고 부르고
얘는 나눔을 당하기 때문에 왜 피해자 할 때 있잖아요. 해를 당한 사람. 그래서 피제수라고 불러요. 그 얘가 목, 당연히는 나머지. 요즘은 근데 이게 한자어기 때문에 잘 안 쓰는데 아니면 저거를 말을 길게 해야 되거든. 나누는 식, 나눔을 당하는 식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말이 너무 길어져서 이 정도 단어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이해합시다. 제수, 피제수. 나누는 식, 원래 있었던 원래식, 나누기 전에 있던 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랬을 때 첫 번째 이제 합니다. 나머지 정리는 아무 때나 써먹는 게 아니고 이게 규격화되어 있는 표현법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아까 말했던 제수가 1차식이어야 돼요. 1차식이 아니면요? 1차식이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 풀기는 풀지만 이걸 나머지 정리라고 이름을 부르진 않아요. 두 번째, 몫은 구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예 몫을 몫에 대한, 몫이 얼마인지를 물어보진 않아요. 혹은 몫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냥 그거는 표현법상 필요한 것 뿐이지 그 몫을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을 때. 마지막 세 번째. 하지만 나머지를 구하는 식이죠. 요 세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이걸 보통 우리는 나머지 정리라고 불러요. 나누는 식이 1차식이며 몫은 그렇게 중요하게 따지지 않지만 나머지는 꼭 구하라 라고 되는 이런 식들이 나머지 정리다라는 건데 밑에 이제 중간에 설명 없이 개념만 나와 있으니까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말한 fx 이건 fx는 x가 들어있는 다항식이라고 그랬죠. x가 들어있는 다항식을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눠야 돼요. 그럼 x에 대한 1차식이니까 쉽게 본다면 그냥 x 마이너스 알파라고 할게요. 앞으로 적용 많이 써야 되니까.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었죠. 근 얘기할 때 개수 쓸 때는 A, B, C를 쓰지만 근 계산할 때는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런 거 쓴다고 그랬죠. 그때 약간 근의 개념. 여기서 꼭 근은 아니지만 그냥 알파라고 쓸게요. x-알파로 나누면 몫은 qx가 되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표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나누는 게 1차죠. 그러니까 남는 나머지는 뭐예요? 상수인 겁니다. 나누는 게 1차였기 때문에 남는 나머지는 상수가 된다. 그런 의미. 그렇기 때문에 뒤를 쓸 때 R, X라 쓰지 않고 그냥 R만 써요. 상수니까. X는 필요 없는 식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식은 항등식이죠. 지금 우리는 등식 중에도 항등식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곱셈 공식, 인수분해 이런 것들은 좌우가 똑같잖아요. 뭐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을 분배하면 이게 합쳐가 돼서 x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럼 좌변과 우변은 완벽히 일치하기 때문에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좌우는 완벽히 똑같은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곱셈 공식,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잖아요.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는 기본적으로 항등식이에요. 그치? 그럼 항등식이니까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식은 늘 참여되겠죠. 그래서 이왕 집어넣는 거 뭐를 대입하냐면 제수가 이 1차식이 0이 되는 값을 대입해요. 이 제수. 얘가 0이 되는 x값인 알파를 관계식에다가 대입합니다. 그럼 좌변식에 알파를 대입했다는 표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했다는 뜻이고 우변은 x에 알파를 대입하면 얘가 0이 돼요. 0 곱하기 q 알파 플러스 r인데 q 알파가 얼마 됐든 간에 0이 곱해지면 그냥 항이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게 결론이에요. f 알파가 문제에서 내가 원했던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이 나머지를 구하시오라는 거는 아까 말한 나머지를 구하는 게 나머지의 핵심인데 이 나머지를 구하는 방식은 제수가 0이 되는 x 값을 주어져 있는 그 p제수에 대입한다. 그러면 그 값이 나머지 r이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개념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그 px, 나누었던 재수가 0이 되는 x값인 알파를 이 p재수에다 대입해서 나오는 그 값이 나머지가 된다. 이유는 항등식의 개념으로 바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밑에 있는 건 뭔가요, 그러면? 아까 위에 있는 거는 x 앞에 계수가 1이다 보니까 그냥 알파만 대입하면 되는데 얘는 x 앞에 계수가 1이 아닌 수가 있으면 어쨌든 얘는 개념 이게 변하지. 이게 변하면 없어요. 재수가 0이 되는 x값은 이게 0이 되는 ax 플러스 b가 0이 되는 x는 마이너스 a분의 b겠죠. 윗 말고 아랫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왜 다르게 써졌습니까? 그러면 x 앞에 계수가 1이냐? 1이 아니냐의 차이점이지 이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외울 거면 기억할 거면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재수가 0이 되는 x값을 p재수에 대입해서 나온 값이 그게 나머지다라는 이 개념을 확실히 익히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연습 문제를 잠깐 확인해 볼게요. 여기 있는 거. 제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px를 x-2로 나누면 몫은 잘 모르겠고 나머지를 구하시는데 1차로 나눴으니 남는 나머지 r. 이 문제는 r 값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r을 구하려면 개수비교는 좋지 않아요. 항등식 풀이법이 크게 두 가지잖아. 개수비교 아니면 수치 대입. 얘는 개수비교는 별로 좋지 않아요. 이유는 몇 차인지 이게 몇 차인지 모르다 보니까 1차랑 몇 차를 곱해야 px에 되는지 px의 차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수비교는 적당치 않고 수치 대입한다. 그래서 x에다 2를 대입한다. 그럼 p2의 값이 이게 0이 됨에 따라 이것도 다 지워진다. r. 내가 구하는 r 값은 p재수에다가 아까 재수가 0이 되는 2를 대입한 결과다. 여기다 2를 대입하면 4 곱하기 4 플러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 아닌가요? 네. 16 더 18, 네, 13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아까 이 개념만 확실히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낱낱이 식을 쓸 필요도 없죠. 자, 이 문제 볼까요? 이 문제. px를, 이게 px예요. 얘를 2x 플러스를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가만히 있어봐. 1차식으로 나누었네? 그리고 몫을 구하란 말은 딱히 없네? 하지만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물어봤네? 1차식에 몫은 중요하지 않고 나머지를 구하는 식? 나머지 정리. 그럼 개념은 이로 바로 이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1차식이 0이 되는 x값을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요 관계식에 집어넣은 값. 이게 구하는 나머지구나. 이렇게 빠르게 정리하시면 돼요. 남은 건 숫자만 대입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요 계산되면서 정답이 5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죠. 나머지는 5가 나온다. 이해가 되겠나요? 네. 자, 연습을 좀 해봅시다, 이거. 이쪽 페이지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천천히. x를 x-1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각각 2와 5랍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정리됐어요, 혹시? 여기까지 읽으면 식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이건 나머지 정리죠. 1차식으로 나누었더니 남는 나머지, 몫에 대한 언급 없고 나머지만 알고 있는 식, 나머지 정리예요. 그럼 p, 이 재수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하면 그게 나머지. p, 이 재수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하면 그게 나머지.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럼 이제 2번. 이거예요. px를 x-1과 x-2로 나누면 몫은 잘 모르겠어요. 구하란 말이 없으니까. 근데 나머지는 뭡니까인데, 자, 이건 여기서는 이제 개념은 나머지 정리는 아니에요. 그걸 활용하는 문제인데, 나누는 게 몇 차죠? 2차식이에요. 그럼 남는 나머지는 1차 이하니까 뭐라 써야 되죠? 이렇게 써야 돼요. 물론 이 AB는 앞쪽에 이제 개수가 없을 때 AB를 쓰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거 쓰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x에다 1 대입한다. 그럼 좌변은 P1이 되죠? P1. 우변은 없어져요. 얘가 0이 되니까 여기까지 다 지워집니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 근데 P1이 얼마였냐면 2였죠. 두 번째 x에다 2를 대입하면 P2. 마찬가지로 얘가 0이 됨에 따라 쭉 없어지고
우변의 x에다, 여기는 x에다 2를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2a 플러스 b. 걔가 5예요. 연립해서 푸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를 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a 값은 3. 넘어가면 b 값은 마이너스 1.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따라서 나머지는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네. 나머지 정리는 거의 개념이 흡사해요. 얘도 아까 나머지 정리한 것처럼 첫 번째는 재수가 1차식이 되고요. 두 번째, 이렇게 쓰면 그냥 정리해 씁시다. 인수 정리는 나머지 정리 개념 있잖아요. 그 정리의 개념에다 뭐가 추가된 거냐면 그 나머지가 0입니다. 이것만 추가된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 아닌 수가 남으면 나머지 정리를 언급하게 되고 나머지가 0 남는다라는 뜻은 나누어 떨어진다 뜻이에요. 네, 그러면 이건 그때부터는 나머지 정리 아닌 인수 정리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왜 굳이 인수라는 말을 쓰는 겁니까? 그러면 표기법상 이렇게 되죠. fx를 x-알파는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눴더니 목만 있고 나머지가 안 남아요. 그 얘기는 인수분해 됐다는 뜻이에요. 이런 뜻이거든요. 인수분해 되었다. 뒤에 나머지 안 남았으니까. 이해할까요?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가 없이 x-알파나 qx라는 인수로만 이 fx가 정리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름을 인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인수 정리는 인수분해 되었다 혹은 나머지가 0이다 혹은 나누어 떨어졌다 아니면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인수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를 포함하는 내용에 그냥 좀 더 구체적으로 나머지가 0입니다 라는 내용만 포함된 거기 때문에 문제풀이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얘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해요. 그럼 F알파는 0 이거예요. 다 똑같은데 나머지 정리는 F알파는 어떤 상수를 갖는데 인수정리는 F알파는 0입니다. 이게 인수정리의 개념이에요. 내용은 똑같고요. 다시 아까 풀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위에도 나와 있는데 위에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 px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죠. 근데 이 식에다가 x에 1을 집어넣었더니 이게 1 빼기 써보면 1 빼기 2 마이너스 5 플러스 6은 0 돼요. 그럼 이번에 x에다 1을 집어넣었더니 0이 됐다는 뜻은 주어져 있는 px는 x-1에 1에 이 말이에요. x-1에 인수를 갖는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죠? 근데 여기 본 것처럼 x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더니 얘가 0이 되지 않아. 0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이거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관계식인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지 않는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수분해 보면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해하라는 뜻이죠. 여기는 좀 전에 설명했던 그대로 인수이냐 아니냐를 골라내는 방식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주어져 있는 저 3차식이 x-1의 인수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누어 떨어집니까? 이런 거 물어볼 때는 얘가 0이 되는 값인 저기는 p라고 써져 있네요. 저기 0이 되는 값인 1을 p에다 집어넣어서 얘가 0이 되면 그땐 인수를 갖는다 혹은 나누어 떨어진다가 되는 거고 0이 되지 않으면 인수를 갖지 않는다.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p1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3 빼기 4 마이너스 12 0 되지 않네요.
x-1의 인수를 갖지 않는다. 제로 나누어 떨어지지는 않는다. 나머지가 남는다는 뜻이에요. 이건 p-2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2 플러스 12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거니까요. 플러스 8 마이너스 12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죠. 0 되네요. 그래서 저 3차식은 분명히 저 3차식은 이걸 가지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x 플러스 1을. 그리고 이건 1차 위에는 3차니까 뭔가 두 개 곱이 더 있을, 2차식 두 개 곱이 더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얘는 x에다 2 집어넣읍시다. 2. 저기다 2 집어넣으면 8 플러스 3, 4, 1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또 지워지죠 이렇게 0 되네요. 그럼 이 3차식 중에 또 다른 인수 하나는 2를 집어넣어서 0이 된 거니까 x-2의 인수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금방 몇 겁니다. x까지 곱해야 x 3차가 나오고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인데 마지막 끝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는 이게 플러스 3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보나마나 뭐도 인수를 갖는다면 x 플러스 3도 인수를 갖는다. 그 얘기는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보나마나 0 될 것이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3 집어넣어볼까?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이렇게 지워지고 0이 돼요. 이렇게 저는 저 3차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또 인수를 통해서 인수분해할 수도 있다. 인수 정리를 사용하면 이런 게 성립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이거 연습 문제 하나만 해보면 자 문제를 보시면 다음 px가 이 a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는 게 1차식인데 나누어 떨어지네? 아, 이거 인수정리 써먹으라는 뜻이구나. 그럼 인수정리 1차식인데 나누어 떨어진다 뜻은 인수정리를 쓰는 뜻이고 인수정리의 결과는 그 재수가 0이 되는 관계식 2를 저 식에다 대입하면 저 식은 0 된다. 이렇게 빠르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럼 저기다 이제 2를 대입하게 되면 8 마이너스 12 플러스 2a 마이너스 4 0 된다. 2a는 넘어가면 8이 되나요? 그렇죠? 16 마이너스 8이니까 네. a 값은 4 이렇게 처리가 돼요. 괜찮죠? 네. 이제 조립제법까지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렇게 되면 여기 이쪽 파트 끝나니까 조립제법. 자,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는 몫을 물어보지 않을 때 주로 많이 쓴다고 그랬죠. 1차식을 나누는데 몫을 물어보지 않을 때. 근데 조립제법은 거의 비슷한데 얘도 일단 재수, 나누는 식이 1차식이어야 돼요. 두 번째, 아까 우리가 두 번째 할 때는 몫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근데 조립제법은 몫과 나머지를 모두 구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나머정리, 인수정리는 몫은 의미 없고 나머지가 뭐냐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라면 조립제법은 다 구하라고 할 때, 몫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하라고 할 때는 그때는 조립제법을 쓰는데 이건 하는 방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하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식을 얘로 나눠요. x-2로. 근데 이게 만약 나머지만 구하라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나머지만 구하라면 저 관계식이 0이 된 x를 집어넣는 게 나머지예요. 여기다 이제 2만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답이 얼마입니다. 쓰면 되는데 문제는 몫까지 구하라니까 이렇게 풀면 몫이 없어지기 때문에 직접 나눗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x 제곱 들어가고 분배해주고 분배해주고 하다 보면 이제 몫과 나머지가 나오겠죠. 그렇게 풀 수도 있어요. 원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이게 특별한 상황, 지금처럼 조립제법을 해야 되는 나누는 식이 1차식이며 몫과 나머지를 모두 구해야 되는 관계일 때는 이렇게 하는 방식을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다 쓰지 말고 여기는 개수만 씁니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5. 그 밑에 숫자 좀 써야 되니까 한 줄 정도 비운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이 재수가 0이 된 x를 여기다 딱 써요. 이렇게. 이제부터 하는 방식이에요. 왜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일단 이렇게 하는 방식을 설명드리는 거니까. 제일 처음에 있는 2는 그대로 내려서 복사했습니다. 그 숫자 밑으로 내려오죠. 이 니은자 모양 밑으로 숫자가 내려오면 여기 있는 숫자랑 곱해서 다시 그 다음 칸으로 올립니다. 그럼 2와 2를 곱하면 4가 되겠죠. 그럼 니은자 위로 숫자 올라가게 되면 위에 있는 숫자와 아래 있는 숫자, 바로 위아래로 배열되는 숫자들은 더해요. 그럼 더해서 다시 내려요. 그럼 얘는 3이 되고 다시 얘를 곱해서 또 올려요. 6이 되고 더해서 내리면 3이 되고 다시 곱해서 올려요. 6이 되고 더해서 내리면 11이 되는데 맨 마지막 숫자 앞에는 이렇게 칸 쳐줘요. 칸은 왜 칩니까? 그러면 이게 나머지라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얘가 나머지니까 당연히 얘네가 몫이겠죠. 근데 몫인데 이게 어떻게 뭐 이금 234이 몫이에요가 아니고 맨 끝에 있는 게 상수항이고 얘가 1차항 개수고 얘가 2차항 개수가 되도록 쓰시면 돼요. 따라서 저 식을 x-1로 나누면 몫은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이라 쓰고 나머지를 11 이렇게 쓰자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일일이 다 계산하지 않아도 지금 나온 것처럼 똑같은 답을 이렇게 조립제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습 문제. 내가 있으니까 이런 걸로. 주어되는 식을 x-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귀찮게 다 하지 않으려면 조립제법을 쓴다. 나누는 게 1차 할 때 쓰는 겁니다. 나누는 게 2차 하면 조립제법은 안 되는 거예요. 1차 할 때만. 그럼 쓰는 방식은 이 개수를 쭉 별에 쓰죠. 1, 마이너스 2, 5, 2. 그래서 혹시 가끔 이럴 때도 있거든요. 여기가 1창이 없을 때가 있어요. 가끔은.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그냥 2 이렇게 돼 있을 때 있죠. 그럼 여기는 없으면 안 쓰는 건가요? 가 아니고 없으면 그때는 항을 건너뛰면 안 되고 개수를 다 써줘야 되기 때문에 0을 쓰셔야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자, 얘가 0이 되는 값을 조립제법하는 거니까 여기다 1 갖다 쓰셔야 돼요. 그럼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두루 더해서 6 되고 맨 끝에 있는 숫자 앞에 칸 쳐서 몫과 나머지를 분리한다. 그래서 몫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고 나머지는 6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아주 간단하게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요. 이 식을 조립제법을 통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썼어요. 2, 3, 마이너스 1. 네. 차수 빠진 게 있으면 그 자리는 개수를 0 메꿔야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다면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었어요. 일단 내려오고 얘랑 그냥 곱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 위로 올라가겠죠? 더해서 내리면 2가 내려오고 곱해서 올리면 마이너스 1이 올라가고 더해서 내리면 마이너스 2가 내려오고 곱해서 올리면 플러스 1이 올라오고 끝에는 2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식의 몫은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나머지는 2 라고 썼더니 자 이렇게 썼더니 답이 안 맞더라는 얘기죠. 답지를 보니까 답이 안 맞아요. 뭐가 잘못됐지? 잘못된 게 뭐냐면 지금 써본 대로 보면 저 식을 p제수를 제수로 나누면 몫은 얘가 되고 나머지가 이렇게 된다는 표현이거든. 지금 쓴 대로 보면 이 계산법대로 보면 그래서 왜 안 맞지? 나는 배운 대로 조립제법 배운 대로 잘 계산했는데 왜 답이 안 맞는 거지 했더니 안 맞는 이유가 이렇게 보면 뭐가 나오죠? 4x제곱이 나와요. 개수가 안 맞아요. 가만히 있어봐. 뭐가 잘못된 거지? 배운 게 잘못된 것 같지는 배운 게 잘못된 건 아니고 추가로 더 배워야 될 게 있는 것 뿐이에요. 뭘 배워야 되냐면 보통 조립제법은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누는 게 맞긴 맞는데 여기는 숫자는 x의 개수가 1인 상태에서 얘를 집어넣어서 0 된 거라
실제로는 이걸로 나눈 게 아니고 뭘로 나눴다고 생각이 되냐면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립제법의 약속이에요. 조립제법은 1차로 나누되 세부적 조건이 뭐냐면 x의 개수가 1일 때만 이 계산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x 플러스 1로 나눴잖아요. 얘도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도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둘 다 똑같이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조립제법상 계산법은 이걸로 이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 계산법은 이걸로 나눈 게 아니고 이걸로 나눴다는 가정하에서 성립하는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걸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되냐면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조립제법은 이렇게 계산했던 결과를 쓴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이걸로 나누고 싶은 게 아니고 이걸로 나누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숫자에 2배가 곱해져야 되겠죠. 그 2배는 어디서 끌어내냐면 몫에서 끄집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2를 바깥으로 빼내요. 그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2를 여기다 분배해 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2가 붙으면서 2x 플러스 1이 되고 이제 얘가 실제로 얘가 몫이 아니고 얘가 몫이 되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근데 나머지는 변함없이 그대로 2입니다. 몫에서만 상황이 바뀐 거지 나머지는 바뀐 게 없으니까. 이해되나요?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이거. 자, 조립제법 하는데 하기 전에 벌써 이제 눈치를 채야 돼요. x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아니네? 이거. x 앞에 개수가 1이 아니네? 이거. 계산한 다음에 이걸로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하는 방식은 똑같긴 해요. 3차항 계수, 2차항 계수, 1차항 계수, 상수항 쓰고 얘가 0이 되는 값인 2분의 1을 집어넣고 똑같이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서 올리면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아까처럼 오답은 이렇게 쓰는 거겠죠. 몫을 2x제곱 플러스 6x 나머지는 2 이렇게 쓰는 걸 텐데 정답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확한 답은 저 식을 이걸로 나눈 게 아니고 얘를 집어넣어서 0이 되는 x의 1차항 계수가 1인 것 x-2분의 1로 나눈 거예요. 그래야 이 조립제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몫은 2x제곱 플러스 6x 나머지는 2 이렇게 써져 있는 건데 이게 아니고 계산법은 그러니까 조립제법의 계산법은 이걸로 처리됐지만 나는 이걸로 나누기를 원하니까 이 개수 안 맞는 2는 뒤에 있는 몫에서 끄집어내 주시면 돼요. 그러면 2 x제곱 플러스 2만 빼면 되는 겁니다. 딴 걸 뺄 필요는 없이 2만 빼고 이 2를 여기다 분배해 주는 거죠. 그럼 이게 2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그때 실제로 몫은 x제곱 플러스 3x가 되고 나머지는 2가 됩니다. 이 차이점만 이해하시면 네, 조립제법도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일단 잠깐 좀 쉬었다가 분량이 꽤 되거든요. 네. 한 5분 쉬었다가 여기 있죠? 33부터 아니 33페이지부터 여기 35까지 이거는 뒤에 이제 집에 가서 과제를 하고 여기까지는 5분 쉬었다가 이거 풀도록 합시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냥 곱셈 공식을 역연산 처리한 거기 때문에 이거 분배하면 이거 되죠. 반대로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공식을 외워야 되는 수밖에 없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꼴을 보면 얘가 이걸로 인수분해 될 것이다. 역시나 이렇게 3차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 될 것이다. 이건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식이죠. 네모 빼기 세모에 각각 세 제곱을 인수분해 하시고 그러면 저 3차 떼고 네모 빼기 세모 앞에 거 제곱 둘을 곱해서 부호 반대 끝에 거 제곱이야 이런 식으로. 그럼 반대로 이게 플러스가 되면 이게 이제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많이 봤던 식인데 요 식을 분배하면 이게 나왔었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어떤 식의 이제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c 이게 나오면 이제 이렇게. 얘는 또 다시 이 부분이 이걸로 바뀐다고 그랬죠.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죠. 그때 설명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곱식 계산하면서. 이것도 주로 많이 나오는 식이 많이는 안 나오지만 생각보다 나오면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거라 자주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이걸 인수분해 하시고 그러면 딱 절반씩 내요. 다 지수를 모두 다 절반씩. 절반씩, 절반씩. 그 다음에 절반씩. 여기만 가운데 보가 마이너스를 하나 바뀌고 나머지는 똑같고 이렇게. 이런 패턴대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 딱히 선생님이 여기서는 도와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거 외워서 그냥 써먹어야 되는 거지 이게 뭐 대단한 규칙, 대단한 원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인수분해 하시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문제가 위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꼴에 가장 가까운지를 보고 거기 맞게 이제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그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따로 이제 추가로 설명드릴 부분인데 이거는 중학교 때 인수분해 할 때도 아마 한번 선생님 설명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보통은 인수분해 하면 가장 기본은 공통인수를 찾는 겁니다.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1번은 공통인수 있으면 공통인수를 일단 묶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런 다음에 이제 공식이 적용되는지 봐야 되겠죠. 아까 배웠던 그런 공식처럼 공통인수를 묶었더니 남아있는 항들을 보니까 이거는 몇 번 공식에 인수분해를 쓰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공식 적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공통인수나 공식 적용으로 문제를 풀기 이제 어려운 케이스가 있어요. 그때는 이걸로 가죠. 항의 개수에 따른 인수분해법. 혹시 그 기억이 날까요? 항의 개수에 따른 인수분해법. 그래서 그 항의 개수에 따른 인수분해법은 크게 첫 번째는 항이 2개인 경우, 항이 3개인 경우, 항이 4개인 경우, 항이 5개 이상인 경우로 나눈다라고 있었어요. 여기는 중학교 때도 주로 많이 쓰이는 인수분해법인데 5개 이상에서는 보통 고등학교에서 많이 쓰이는 인수분해법을 해서 이런 걸로 이제 안 되면 이제 보신 바와 같이 뭐 하냐면 뭐 치환을 한다거나 근데 기타죠. 뭐 치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묶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식의 형태를 좀 바꾸어서 이제 처리하는 방식.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걸 보는 게 이 기타 안에는 치환도 있고요. 저기 있는 보기차식이라는 또 중요한 풀이도 있는데 이걸 같이 보면서 합시다. 이거는 중학교 때 안 했던 내용이니까. 자, 그럼 이제 하면서 천천히 이제 뭐 이런 것들. 공통 부분 나오면 이걸 다 분배해서 인수분해도 되겠지만 그러면 차수도 높아지고 항도 많아져서 계산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치환하는 게 좋겠죠. x-2x를 이러지? x제곱 마이너스 2x를 a 이런 걸로 치환하는 거죠. 그럼 저 식은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걸 인수분해하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 보면 이건 좀 쉽게 인수분해 되죠.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고 이게 답은 아니죠. 문제 a가 있진 않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돼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데 이거 다시 인수분해 되죠. 앞에 거는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뒷게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뒷걸 인수분해 보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건 치환을 하면 되는 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기차식이라는 건데, 이 부분이 있어요. 보기차식도 좀 쉬운 보기차가 있고, 어려운 보기차가 있는데, 복이차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단어가, 이게 2차가 중복된 거니까 기본적으로 4차식을 말하는 거긴 해요. 근데 4차식이라고 해서 다 2차가 중복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2차가 두 번 나온다는 뜻이니까 결국은 4차를 뜻하는 건데 4차식이 다 보기차식은 아니고 크게 보기차식은 4차식이 있고 그 다음에 2차식이 있고 상수항이 있고 이렇게 그냥 홀수차가 없을 때 이게 일단 기본적인 보기차예요. 아니면 이 패턴이 아니면 4차, 그 다음에 상수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보통 보기차식이라고 표현하고 이거를 인수분해하시고 그런데 보기차를 인수분해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예요. 쉬운 거, 조금 헷갈리는 거. 이건 정말 쉬운 거예요. 심한해도 되는데 그냥 해도 돼요. 4차, 2차 상수 보기차니까 x 4제곱을 x제곱과 x제곱으로 곱을 보시고 이게 항이 3개짜리거든요. 항 3개짜리 인수분해하는 거니까 뒤에 짜 맞추면 돼요. 36? 그럼 4와 9 이쪽에 마이너스,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그럼 9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x제곱 하면 마이너스 5x제곱이 나오죠. 그럼 인수분해하는 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x제곱 플러스 하나 쓰고 x제곱 마이너스 9 하나 쓰고 근데 이건 인수분해 안 되지만 얘가 인수분해 되거든요. 이게 9가 3의 제곱이니까 그럼 다시 합차로 인수분해 돼요. 앞에 건 놔두고 뒷게 제곱 마이너스 제곱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죠.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보기차 이거는. 보기차 중에도 기본적으로 쉬운 거. 금방 항이 3개짜리로. 근데 이런 건 아니죠. 이건 이렇게 차수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아까처럼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뭐 x제곱 여기 4, 9 안 되잖아. 얘는 1차, 얘는 2차니까 이렇게 2차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4차, 2차 상수이며 앞뒤가 곱과 합으로 충분히 처리될 때는 저렇게 쉽게 처리하면 되는데 똑같은 보기차라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처럼. 얘도 보기차죠. 4차, 2차 상수권. 근데 인수분해 하려고 봤더니 앞에 게 x 4제곱, 가운데 x제곱, 끝에 상수니까 이거 이렇게 짜맞추면 돼. x제곱, x제곱. 그럼 9의 약수 중에 더해서 5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없더라는 얘기죠. 이거 안 되네. 그럼 이때부터 어떻게 하냐는 거지. 이게 그나마 보기차 중에 조금 귀찮은 형태인데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4차항과 상수항은 남겨두고 저기는 2차항을 잠깐 빼놓으세요. 이렇게 좀 분리하라는 얘기예요. 위차항을. 일단 2차항을 분리한다. 그 다음은 여기서 새롭게 왜 이래? 여기서 새롭게 4차식을 통해서 인수분해할 수 있는 완전 제곱식을 새로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4차식인데 아까 이제 인수분해할 때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여기 x제곱, 여기 x제곱, 여기 3, 3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여기 뭐가 올 수 있냐면 플러스 6x제곱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저 하늘색 글씨가 원래 없었던 글씨인데 없었던 항인데 새로 생겼잖아요. 뒤에 이만큼 빼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면 여기 x제곱, x제곱 여기 3, 3의 곱인데 이건 둘 다 플러스로 본 거고 둘 다 마이너스로 곱해도 어차피 플러스가 되지 않나요? 그럼 아까는 플러스 6x제곱이 가운데 생기지만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6x제곱이 가운데 생기죠. 그럼 없던 항이 생겼으니까 저 반대에 보면 그러면 뒤에 따로 이렇게 빼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식을 이렇게 변형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변형을 해야 되는 거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있는 형태만 가지고는 안 되다 보니까 저런 조작을 통해서 인수분해 되게끔 유도하는 건데, 그럼 선생님, 답이 두 개인가요? 두 개일 리 없죠. 하나겠죠, 답은. 그럼 어떤 걸 풀어야 됩니까? 윗걸로 풉니다. 왜요? 윗걸을 보면, 앞에 거는 x제곱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인 거 이해되실까요? 그럼 뒷거는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요. 이렇게. 저거 앞에 거는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죠. 뒤 거는 플러스 11x제곱인데 왜 위 거를 선택하냐면 위 거에서 나온 모양이 이게 되기 때문이에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가 되기 때문이에요. 합차. 이런 식으로. 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합차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중에 무조건 플러스냐 무조건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각자 새로운 항을 2창을 빼놓고 새로운 2창으로 두 개 항을 만들 때 뒤에 반대볼 붙여서 뒤쪽에서 만들어진 게 이 모양이 돼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뒤에 있는 항의 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만 붙어도 안 되고 플러스가 오는 건 당연히 안 되죠. 일단 마이너스가 와야 되는 게 보나마나 답이 아니에요. 근데 혹시 가끔 어떤 문제들은 둘 다 마이너스 올 때가 있는데 둘 다 마이너스가 와도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제곱수여야 돼요. 1, 4, 9, 16 그런 숫자들이 와야 되지. 뭐 어떤 숫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조합을 했더니 이렇게 올 때가 있거든요. 마이너스가 오긴 왔지만 x가 제곱이지만 5는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제곱 묶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꼴이 되도록하려면 밑에 거는 좋은 풀이가 아니고 위에 꼴로 간다라는 거죠. 이것. 그 모양이 네모 빼기 세모의 제곱꼴이니까 이렇게 가로 두 군데에다가 네모와 세모를 한 번은 더해요. 얘랑 얘랑 한 번 더하면 차수별로 써주면 이제 이렇게 써줄 테고 빼게 되면 이렇게 써지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도 2차, 얘도 2차니까 혹시 더 인수분해 되는지 봐야 됩니다. 근데 더 인수분해 되는 건 없죠. 3의 약수 중에 1이라는 약수를 더해서 빼서 이렇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또 우리가 해봐야 될 유형이 이런 것들이죠. 항이 5개 이상짜리. 항 4개짜리는 중학교 때 배우는데 항 5개 이상은 중학교 때 잘 안 배우고 우리가 수업할 때 잠깐 보여는 줬는데 좀 지났으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항 5개짜리 이상부터는 뭐 하냐면 혹시 기억나요? 항이 5개 이상. 항이 5개나 6개나 7개나 이런 것들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주로 뭐냐면 문자의 개수를 봐야 돼요. 문자의 개수가 2개 이상이야. 그럼 지금 설명은 이 방식대로 하는 거고 문자의 개수가 1개야. 그러면 조립제법을 씁니다. 그럼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조립제법을. 얘가 이제 항이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짜리죠. 항 6개이면 문자의 개수가 2개 이상이잖아요. 이럴 때는 풀이법이 1번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한다. 두 번째,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항의 개수에 따른 인수분해법을 쓰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지?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한다? 문자가 2개인데요? 그럼 2개 중에 어떤 문자로 정리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요. 보통은 이 한 문자를 선택할 때는 나와 있는 각각의 문자 중에 차수가 낮은 걸 선택합니다. 그럼 둘 다 2차잖아요? 같은 차수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냥 알파벳 손으로 X로 그냥 묶으시면 돼요. 보기 편하게. 근데 두 문자의 차수가 달라요. 혹시 있나요? 밑에 게 있네요. 그럼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럼 얘는 같은 차수니까 아무거나 X든 Y든 한 문자로 내림차수 정리하면 되니까 그냥 X를 문자로 봅시다. 그럼 X를 문자로 한 문자로 보게 되면 나머지 문자는 숫자 취급되는 거예요. 그럼 X의 최고창, X 2차. 그럼 얘는 X가 없는 상수항 취급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X에 대한 1창으로 봐야 되겠죠. X가 하나 있으니까. 얘는 2Y가 X 앞에 있는 개수가 돼요. 그럼 얘도 X, 얘도 X가 있는 동량 처리되다 보니까 이렇게 2Y 플러스 1X 이렇게 X로 묶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그 다음 여기 얘 썼고 얘네 썼으니까 남은 거는
x 없는 항들만 남았죠. 얘는 전부 다 뭐로 취급하냐면 이렇게 여러 개지만 x가 없는 항이라 상수항 취급해요. 그럼 위에서는 항이 몇 개짜리였냐면 항이 6개짜리죠. 이렇게 한 문자로 정리하면 항이 몇 개로 생각이 되냐면 3개라고 생각하세요. x의 2창, x의 1창, x 없는 상수항. 그러면 확 항의 개수가 줄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알고 있는 항의 개수에 따른 인수분해를 하시면 돼요. 항 3개짜리 인수분해는 당연히 이렇게 했었잖아요. 앞에 x의 곱, 뒤는 뭔가 2개의 곱으로 이걸 표현하죠. 그럼 이렇게 x가 없는 y에 대한 2차식을 2개의 곱으로 표현하다는 뜻은 인수분해하는 뜻이에요. 이 자체를. 그럼 여기 y 하나, 여기 y 하나, 여기 2 하나, 여기 1 하나,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2y에 마이너스 y를 더하면 플러스 1y가 되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2개 항의 곱으로 이가 표현되어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플러스라는 얘기는 어쨌든 남은 거는 2개의 상수를 곱해서 윗걸 만들었는데 이거 2개 더해서 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곱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인데 이게 둘 다 마이너스라면 y 앞에 음이 붙어야 되죠. 근데 y 앞에 플러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또 이렇게 붙이면 y 플러스 2x라는 항이 나타나고 이렇게 곱해서 붙여놓으면 y 마이너스 1x라는 항이 나타나고 얘네들을 더하게 되면 여기도 개수가 되니까 2y 플러스 1이라는 x 앞에 개수가 딱 정확히 만들어져요. 그럼 이 상태로 인수분해 잘 됐다는 뜻이니까 묶기만 하면 돼요. 위에 거 묶으시고 아래 거 묶으시고 이렇게. 그럼 위에 거 쓰면 x 플러스 y 플러스 2가 되고 아래 거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전개되어 있는 6개의 항이 지금처럼 2개의 다항식 곱으로 인수분해된 겁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항이 6개짜리, 5개 이상짜리 인수분해 법인데 밑에 이제 62번 보면 이게 이제 그 차이점이거든요. 얘도 보면 항이 6개죠. 5개 이상짜리는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한 문자의 기준이 뭐라고 했냐면 나와 있는 문자 중에 차수가 낮은 걸 선택하라고 했죠. 근데 지금 문자가 두 종류예요. x도 있고 y도 있고. 근데 x는 최고창이 3차고 y는 최고창이 1차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이때부터는 x가 아닌 식을 y로 묶어야 돼요. 차수가 낮은 걸로. 그럼 y의 최고창, 이게 y의 최고창이에요. 1창. 얘도 y의 최고창이죠. 얘도 y의 최고창이에요. 그럼 묶어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만 빼내면 3x가 개수가 되고 이것도 y만 빼내면 플러스 1이 이렇게 개수가 돼요. 이렇게. 그럼 나머지 얘 지으면 나머지인데 나머지는 다 뭐가 겹치냐면 2가 겹치죠. 2를 바깥으로 빼냅니다. 그럼 2하고 x가 겹치네요. 2x가 겹쳐요. 빼내면 쟤는 x제곱이 남고 얘는 마이너스 6x가 마이너스 3x가 남는 거 이해될까요? 여기다 2x를 빼내면 2x 없어지면 여기 마이너스 1만 남죠. 이렇게. 왜 이렇게 했냐면 여기서 앞에서 여기 앞에 있는 y 앞에 있는 개수에서 음수를 바깥으로 빼내게 되면 이 부분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일치한다는 얘기는 이게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공통인수인 거예요. 그럼 인수분해할 때 공통인수 나오면 공통인수를 이렇게 빼내라고 배웠잖아요. 빼내고 나오면 항상 공통인수를 묶어내면 가로쳐야 되죠. 얘 빠져나가면 이거 마이너스 y가 남고 이건 빠져나가면 플러스 2x가 되고 이게 답이에요. 근데 왜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인수분해 된 거겠죠. 이해된가요?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풀면 되는데 선생님 왜 꼭 y로 묶어야 되는 겁니까? x로 묶으면 안 되나요? 되긴 됩니다. 근데 왜 굳이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할 때 차수가 낮은 걸로 선택하냐면 지금 이 식에서 차수가 낮은 y로 식을 정리했더니 항이 몇 개라 봐야 되죠? 2개라 봐야 돼요. y가 있는 1차항, y가 없는 상수항. 그럼 항 2개짜리 인수분해는 보나마나 인수분해가 뻔하거든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쓰든지 아니면 공통인수를 묶든지. 근데 이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꼴이 아니기 때문에 공통인수를 이렇게 묶어내서 문제를 푼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 x로 식을 묶게 되면 x의 3차항, x의 2차항 마이너스 빼내고 y 플러스 6x제곱
다음에 x에 대한 1창. 얘네들이 x에 대한 1창이니까 플러스 x 빼내면 3i 마이너스 2x가 되고 다음 x가 없는 상수항. 이렇게 되겠죠. 얘는 6개짜리 항이 y로 묶으면 항이 2개로 바뀌는데 x로 묶으면 항이 몇 개가 되죠? 4개가 돼요. 항의 개수가 많은 게 인수분해하기는 당연히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답은 어쨌든 이거 나름대로 풀이법이 있어서 답은 얘랑 똑같이 나오긴 하겠지만 항의 개수가 많아지면 인수분해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최대한 항의 개수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왕 묶는 문자면 차수가 낮은 거로 문자를 묶게 되면 항의 개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차수가 낮은 걸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인수분해법. 근데 어차피 오늘 이게 다 못 끝내는 내용이라 다 못 끝낼 것 같은데 여기까지. 무리하지 말고요. 어차피 이거 다 못 끝내니까.